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강승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좋기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한전 프렌 통과되어 있고 기름도 두 세트를 땄고 기름승을 갔는데 일본 지금 한 골 넣은 상황인데 한 조합에 26김으로 갔고 오늘 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조합 구성하고 느바 같은 경우는 두 조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연타 노려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4.4배 푸근하게 또 들어왔고 지금 요새 흐름이 좋은 거 보니까 좀 빨리빨리 들어오고 약간 좀 들어오는 게 좀 빨리 결론 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이럴 때 좀 배팅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먼저 시기가 왔을 때. 그래서 느바 15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는 두 조합으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 중요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세 조합이고 메인은 당연히 느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뭐 축구가 아무리 좋아도 느바를 버리고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세폴도 야무지게 가야 또 맛있기 때문에 너무 뭐 두 폴 가지고만 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가봅시다. 요번 시즌도 일찍 가는 게 대부분 좋아요. 아침 일찍 가는 것보다. 자, 가겠습니다. 닉스하고 마이입니다. 우리한테 아픔을 좀 두 팀이죠. 그날 뭐 적중은 되긴 됐었지만은, 나 아까도 제가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거기 너무 꽂혀 있으면 배팅이 오히려 그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언오버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보면 저득점인데 오늘 좀 공란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애매하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제 일반 배당이 살아 있으니까 이기는 거는 가능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마이미가 승패로서 봤을 때는 뭐 7승 5패고 8조 공격을 하고 있는 거 대비했을 때 한다곤 하지만 새로운 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NBA를 봤을 때는 그 반대 팀들이 승리를 하곤 하죠. 그래서 닉스가 핸디는 애매하겠지만은 세폴도 용도 쓰는 데는 아예 버림받을 정도는 아닌 경기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이제 닉스를 보게 되면 다득점 보고 마이미도 다득점이고 저득점에 대한 부분 작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 언어바에 대한 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언어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란을 뒀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항상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오래 듣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결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아니면 결장이 있는 선수가 있는데 뭐 크게 동료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감안해서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통은 아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세크하고 미네소타인데 뭐 미네소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형들아 일반승은 어차피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아니, 오늘을 떠나서 핸들이 조금 높게 나름대로 형성을 좀 받는 게 미네소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일단 잘하는 여부를 떠나서 세크라는 팀 자체가 멤버를 보면은 요번에 또 슈레더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잔 슈레더 뭐 꼬부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꼬부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동 능력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10을 받는 거는 만약에 내가 항상 제가 오늘 그 올리비아도 얘기를 하지만 기준이 크다고 풀에는 물지는 않아요. 근데 세크가 거의 지금 뭐 못하는 여러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나 인디애나나 뭐 브루클린 이런 팀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 실제로 좀 지난번에 또 프렌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리고 미네도 그렇게 특히 큰 마엔 19, 뭐 8, 7 요즘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것들이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이 막 만약에 이제 미네 그나마 한 번씩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잘해주는 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아까 저기 뭐야 닉스 경기처럼 언오바는 그렇게 선택이 언더를 가든 오버를 가든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경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지 기준이 높다고 가지는 않고요. 세크는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 이 정도 구성이 안 되려면 뭐 브루클린 같은지 뭐 아니면 인디애나 같은지 아니면 워싱턴 같이 마지막에 잘해놓고 뭐 5점, 6점, 7점 너무 벌어진 속도가 한꺼번에 된다. 뭐 이러면 이해를 되지만 세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경기를 보셨다면은 뭐
저기 뭐 애틀란타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덴버라든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14점 차이가 났네 뭐 13점 차이가 났네 그렇지만은 미네란 팀은 그렇게 강팀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 수치가 그래 돼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디애나 이런 팀들은 근본 없이 이제 3쿼터까지 잘했다 골스랑 비비다가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인디는 멤버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디 자체가 원래 그런 팀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세크는 그런 팀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크 플랜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장에 대한 부분은 세크는 큰 게 문제가 없고 미네도 딱히 평소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올랜도하고 부룩이다. 오늘은 이것저것 다 터치할 게 아니고 빼먹을 거면 빼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일단은 올랜도가 기대는 컸지만 결국 5할 승률밖에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실점이 뭐 잘 틀어막는다 아니면 득점이 지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 왜? 지금 어쨌든 이번 시즌의 NBA 기준점은 230점대를 가지고 있잖아. 10점이 좀 올라갔잖아. 물가가 오르듯이 맞지? 근데 뭐 박영님 뭐 50%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 기대 이하야. 그리고 원래 올랜도라는 팀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점, 210점대, 190점대도 뭐 여러 해로 봤던 팀이야. 그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뭐 수비를 엄청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득점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경기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어떤 누구나 평균적으로. 그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명할 게 없고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삭스가 어떻고 뭐 반케로가 어떻게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플랜 안 간다는 거고 여기서 갈 건 이제 어느 후보밖에 선택이 안 되잖아. 맞죠? 그렇다고 올랜도 마인을 갈 거면 다른 걸 가는 게 낫죠. 그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매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바를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제가 불이기 오바를 상대적으로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오바를 많이 가니까 오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기본에 충실한 점수는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브루클린을 보고 오바를 무조건 간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왜? 기복이 그래도 뭐 항상 핸들러가 문제였잖아. 디니디 옛날 어빙부터 해가지고 벤 시몬스부터 해가지고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막농구를 보는데 막농구를 보고 오바를 간다. 또 오바의 보탬이 좀 되는 팀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지금 현대 농구가 230점인데 그래도 많이 받고 그 이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주는 거는 두 팀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227대 언더를 썼는데 조금 더 떨어진 게 그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디트하고 필라. 분석상에서는 디트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아 맨날 이길 수는 없으니까 방향아 피해야 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게 배팅 아니냐 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디트가 지금 커닝의 필두로 가고 부상자도 없고 디트의 제일 좋은 점은 연건 듀오가 지금 동부 서부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지금 막을 애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디트잖아요. 그리고 핸디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한때는 뭐 여러분이 프레나 황태자 근데 지금은 마인하고 프레나고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필라 같은 경우는 구조상의 변화가 있어야 제가 좋은 이야기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때만 보면은 이제 뭐 보스턴이랑 했던 거 요런 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주겠지만은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드는 경기는 토론토 경기 그때 10점 차 이긴 경기 말고는 다 못했어요. 점수 때도 그렇게 엄청 높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맥시 혼자서 고립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승 2패를 하니까 중간중간 조심도 해야 되고 다른 거 있으면 가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 필라라는 팀 자체는 보스턴 봐봐요. 그때 보스턴 때도 방에 보스턴 갔거든요. 역배 그때 프렌이었는데 2.5였나 3.5였나 아무튼 역배나 프렌을 봤었는데 그다지 좋은 팀이 아니에요. 물론 엔비드가 이번 시즌에 그래도 좀 많이 뛰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운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디트가 이제 뭐 10승 2패니까 멤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백업이 엄청 튼튼한 편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기되 뭐 핸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언저리에서 놀지 않을까 요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필라라는 팀 자체가 지금 경기력을 보면은 강팀도 있고 중간팀도 있고 해볼 만한 팀도 있지만 일단 점수 때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안 될 때는
그냥 10점 주는 건 예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트의 마인과 그리고 저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필라는 내용이 뭔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팀은 약팀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존나 못한 팀도 다양한 결과는 이렇게 해도 이기고 이렇게 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필라는 그런 게 없이 너무 이기면 이것 때문이고 아니면 이거 두 개 때문이고 방법이 딱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수도 그렇게 합심해서 그런 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맥시 혼자서 맨날 40점, 50점 받고 고립되고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디트 마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휴지하고 포틀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변화가 없다면 그냥 컨디션 대봐야 돼. 솔직히 뭐 카마라가 나름 좋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자면 신인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막상 보면 그냥 그날 대봐야 알아. 그리고 시너지요 시너지 그냥 있는 거에 대비했을 때 5할 승률도 했네 이건데 어쨌든 휴스턴 요번 시즌 승을 당연히 더 먹어야 되고 센군의 활약 때문에 인사이드 장악하고 이제 눈은 떴기 때문에 마인도 많이 하고 기준도 어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받고 아니면 기본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인사이드 이거 장악해버리면 이거 뭐 휴지도 3점이 뭐 세나 못지않게 3점이 여러 개 터지는 부분도 있건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휴지 마인을 가야 되고 생각을 해봤죠. 뭐 변수가 없을까? 변수라 해봐야 1번부터 이제 포트리 5번 선수들이 뭐 수비적인 게 월등하게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런 경기로 승리를 거두든지 뭐 팀 디펜스가 나오든지 이래야 된다. 근데 포트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잘 비비고 점수를 잘 하고 공격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프렌을 하든 뭐 젖잘사를 하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포툴도 지금 구성상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90점, 100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포툴이 작년에 90점, 80점, 100점대 경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가 일단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인 쪽으로 접근해서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미러키 샬럿은 당연히 쿤보가 좌지우지한 팀 맞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내일 10시 경기긴 합니다. 근데 없다고 만약에 아니 나올 확률이 거의 나와요. 맨날 르브론하고 그 데이비스도 항상 보면 365일 GTD 걸려도 거의 나오는 편이잖아. 안 나오는 것보다도 그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3점 위주랑 그다음에 지금 신인급 위주나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선수가 있으면 신인급이랑 번갈아서 쓰죠. 물론 잘하는 친구 한 친구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경기를 프레는 갈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만을 잘 해주는 게 미러키잖아. 맞지? 얘는 미러키 같은 경우는 14.5, 16.5 이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 왜? 그다지 핸승을 좀 해주기도 해야 돼. 기준이 크다고 못 해야 되고. 팀도 많잖아 NBA가, 그지? 근데 그다음에 해주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미러키가 물론 AJ 그린하고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나 나머지 뭐 마일스턴의 효과라든지 이펙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부분도 미들턴도 어쨌든 가게 된 거니까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된 거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누가 있던 거를 봤을 때는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거지만 없을 때는 공격적인 거나 아니면 수비적인 거나 아니면은 콤보를 받쳐주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면 다른 선수를 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그 정도는 되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밀마운 쪽으로 보면 되고 당연히 이거를 만약에 쓰실 거면 둘 다 쓸 경기는 아니고 오늘 경기들 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언더를 보기는 보는데 보통은 이제 언더랑 마인이랑 오클처럼 뭐 이렇게 두 개 다 좋을 때도 있고 상관이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언더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반대도 있다면 언더가 유리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마인 언더보다는 마인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밀마 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언더로 가면 확률이 있잖아. 요쪽에도 가능성이 있고 요쪽에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 팀만 꼭 안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상마다 다르죠.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마인을 찍든 프렌을 찍든 언어바랑 맞물린다고 봤을 때는 프렌 마인 쪽으로 찍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학살하고 반대편이 이렇게 프렌을 해서 뭐 하나 가지고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등한 요소로 가져가 이런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마인 플랜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합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프하고 저기 뭐야 댈러스 같은 경우 이제 댈러스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팀 자체가 망가진 것도 망가진 거고 득점이 107점대 뉴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팀이 돼버렸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나마 이제 쿠퍼 플래그가 성장하는 그 맛에 107점대라도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거. 물론 실점이 너무 높진 않아. 한 114점대는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클퍼가 물론 큰 핸디 잘 못하고 나이 많고 젊은 선수들 말했죠. 캠 크리스티하고 제가 저번 5명 올려줬죠. 없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뭐 그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선수들이 해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클퍼가 그게 젊은 연건들 5명 유망 중 1명밖에 없어. 크리스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는 애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핸디 차이도 많이 핸디는 당연히 클리퍼스 핸디를 상관없지만 안 물고 싶어요. 맞죠? 너무 느려요. 일단 공 자체도 늦게 돌리고 이런 부분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나이 많고 짬이 많고 이런 거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서 기준이 지금 제일 낮은 오랜만에 보는 거의 기준점 아닙니까? 210점대 그지? 그래서 그렇다고 오버 막상 그냥 마냥 물일도 아니긴 하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낮은 것도 있고 실점도 그래 큰 것도 아니고 클퍼도 원래 언어바를 오바를 많이 가는 팀도 아니고 맞죠? 그 다음 클퍼도 시공하고 그래야 사니까 왜 백업이 지금 안 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좀 썼다가 아니면 다시 쓰더라도 바로 빼서 또 이제 주전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바를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박량님 219 받으면은 아무리 저득점이라도 가기가 빡센데 현대 느바를 봤을 때 근데 오바는 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난하고 골스인데 이거 이제 저번에 우리 골스 오바 가서 이제 간당간당 할 뻔했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는 언더 볼 경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득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커리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고 세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애들 많다 보니까 뭐 안 나올 건 미리 안 나와버리든지 그런 부분이죠. 다 나오겠죠. 소찬하고 그다음 웬비하고 그지. 그리고 경기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재밌더라고. 3점도 쏘고 막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포스트도 있지만 그린을 이제 뭐 보내든지 은퇴를 시키든지 좀 처분을 해서 4번, 5번 성적을 내고 싶으면 골스 그래도 중위권 이상 하고 싶으면 커리 그나마 있을 때 4번, 5번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애축에 젖어가지고 경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고를 뭐 덜 치고 뭐 그런 거 다 내용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밸런스 봤을 때도 또 그린이 그렇게 뭐고 빅사이즈 빅맨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면은 뭐 압도한다든지 최근에 또 운동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골스에 공격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무디라든지 포지엠스키라든지 요런 애들이 커리가 없을 때 좀 안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야 우리도 골스도 좀 가고 마인도 가고 이런 쪽으로 하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골스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마냥 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했던 뭐 그 속에 뭐 힐즈도 들어가고 무디도 들어가고 뭐 꾸민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 놈 핵심이다. 어쨌든 커리는 길어봐야 뭐 많이 봐도 한 3, 4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넥스트 레벨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선수로 해서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시도를 해서 가보든지 성적과 같이 윈나우를 해가지고 맞죠? 근데 세난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잘 된 부분들이죠. 왜? 2년 3년 동안 키우고 영이 웬비 예상대로 데리고 오고 탱킹 애가 데리고 오고 그다음 소찬하고 2년 3년 그다음에 포포비치 감독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상에서 그만하고 다음 감독 괜찮잖아. 그죠? 플랜이 다 있는 부분이야. 근데 골스는 성적은 조금 더 낼지는 몰라도 근데 비전이 없다 보면 이게 어정쩡한 걸 그렇다고 성적이 막 되게 높은 것까지는 바랄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처분할 건 처분하고 아니면 시도할 건 시도해서 과감하게 요 위주로 좀 해주고 요 필도로 좀 짜주고 해야 되는데 이 평균이 왔다 얘가 해줬다가 어떤 날에는 무디가 해줬다가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딱 치고 못 올라가는 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세난이 가면 갈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승패까지 다 해줬지. 벌써 세난이 8승 3패죠. 맞죠? 베테랑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바도 좋지만 세난승도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약간 저번에 LG랑 서울 삼성처럼 핸디 2.5는 크게 상관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면 뭐 그렇게 껄거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번에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핸디를 좀 빼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럴 경기는 아니겠죠. 뭐 자유투 놓치거나 아니면 진짜 존나 재수 없는 게 아니면은 그지?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는 건 안 갈 거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볼리비아 프렌처럼 갈 만한 게 크로아티아의 페르 제도가 2프렌에 어느 정도 배당만 있어도 저는 갈래는 3프렌의 배당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축구 분석을 이제 강서체육관 간다고 분석 못 드렸지만은 산마리노 그 프렌승 언더하고 그거 짝지로 한번 찾아서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 7.5 그거 있죠. 저는 어제 분석 못 드렸지만 저녁에 약간 그 느낌이 이거예요. 3.5 그다음 페르 제도 3.5 언더 이거고, 그다음 핀란드하고 몰타는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푸키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두 경기가 남아서 그리고 이 경기 자체는 둘 다 뭐 순위가 낮은 것도 있고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전형적인 무승부가 되고 그냥 푸키 보는 맛에 푸키가 이제 한 두 경기 정도 남았구나 국대 은퇴를 하는. 왜 푸키도 나름대로 그래 레전드고 그래도 잘했던 선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무승부에 그냥 저득점에다가 배당은 잘 빠져 있고 요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지 뭐 이거 의미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경기도 아니고요. 뭐 몰타 뭐 선수들이 뭐 보여줘야 되는 선수가 많은 것도 그러면 이제 뭐 엮기 터져 방장님 오버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이 경기가 쏠쏠하고 의미하고 시간 보내고 푸기의 마지막을 보는 이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하고 네덜란드는 저번에도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뭐 이렇게 네덜란드 벨기에가 붙은 건 아니지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잉글랜드만 딱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혼전이잖아. 다음까지 돼봐야 알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팀은 잉글랜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 승을 볼까 폴란드 프레를 볼까 아니면 네덜란드 핸슨까지 볼까 이 생각을 했지만 폴란드는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아니고 그냥 하락세예요. 하락세 팀 자체가 하락세인데 근데 좀 엮기 기질을 좀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질을 해서 다득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좋은 경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득점만 써놨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다 쓰진 않았어요. 평소에는 뭐 그래도 좀 그러니까 다 써주고 하는 편이거든요. 별반 근데 안 쓸 때는 방장이 블랭크해서 빈칸 해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웬만하면 칸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저는 뭐 느바 분석을 하든 축구 분석을 하든 알겠지? 그리고 룩셈부르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2.5를 받아도 언더인데 3.5에 괜찮은 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언더 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 왜? 룩셈부르크는 볼리비아 같은 거예요. 뭐 더 기대를 한다든지 뭐 건덕지 나온다는 이런 건 없고요. 독일 자체도 뭐 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점은 너무 과하고 기본 배당이고 그것도 배당도 1.7대면 뭐 1.6이나 1.7은 별 차이는 없지만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몰타처럼 뭐 이거 의미가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북아일랜드가 저번에 2프렌 간 적도 있었어요. 최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때 월드컵 예선인가 그랬는데 슬로바키아는 뭐 설명할 그렇게 뛰어난 건 없어요. 그냥 북아일랜드가 나름대로 경기력도 좋고 무승부도 잘하고 잘 뻗대준다.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한 경기만 그렇게 뭐 독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몰타고 핀란드는 의미 없는 써서 언더를 치자는 거고 이거는 아니면 한 골 차이로 북아일랜드가 승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북아일랜드 프렌에다가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경기 같은 경우는 프렌하고 오바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D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드시면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 빨리 보내주고 한번 쑥 보시고 주말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배려하고 저도 배려하고 이거 좋겠죠, 그죠? 그리고 조합은 간소하게 진짜 필요한 것만 여러분 돈이 무한정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방금 축구를 안 하고 아니면 축구 한 조합에 그럼 선택을 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느바나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쪽으로 해주셔야 패키지 특히 구매자들은 그래야 이제 뭔가 좀 같이 따라가는 맛이 있겠죠. 왜? 그건 했는데 물론 따라가서 여러분이 조절 잘해서 뭐 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하고 장기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가주는 건 확실히 가줘야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오늘 축구 한 점 짰고 그 다음에 느바는 3연타 도전해서 미리 가는 게 추천드리고 느바를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언더를 보기는 보는데 보통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많다 보면 오늘 마인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마인하고 언더가 두 개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언더가 좋을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제 마인 쪽으로 해서 언어발 안 가는 게 좀 더 확률이 전체적으로 있을 것 같다. 뭐 풀엔을 보는 경기도 셀 것도 있었고, 그지? 그렇게 갔을 때 결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나머지는 5대5인데 여러분이 금액이 제가 모르니까 만약 참가자분들은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방송 중이나 아니면은 쪽지로. 알겠죠? 조합은 오픈을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다고 지금 한 2번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못 일어나는 분들은 그래도 일찍 일어나세요. 왜? 내 승부를 좀 가야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미리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간에는 안 했습니다. 결국 NBA 갈만한데 안 가고 참고 제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주중에 한번 가고 최소한 3번은 될 거다. 아니면 2번은 토요일에 무조건 간다. 토요일 뿌라지도 일요일에 가는 식으로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그렇게 간 적 없잖아. 그래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생각을 다 짜가지고 일단 내가 이게 요거 몇 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야죠. 시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내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 맞죠? 맨날 우물한 개구리면 그거만 먹고 좋아하고 시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조합을 막 던지는 막 에라 하나만 걸려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오래오래 하고 종알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베팅 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이제 알고 있는데 방금 내 월급이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냥 기본 베팅 해야지. 근데 요번 주 꼬박꼬박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주간도 3년 타고 느바 3년 타 도전하고 있는 이분들은 총알이 있겠죠. 알겠죠? 근데 안 하신 분도 있고 못 떴다가 이제부터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상황마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